집합, 차집합, 교집합, 여집합이 있고 이번에는 집합인데 그 숫자처럼 실수처럼 교환법칙과 실수는 덧셈에 대한 그리고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랬고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동안에 왜 또 개념 안 가져왔어? 자, 한다라고 했는데 이 집합의 연산에서도 교환법칙, 집합끼리의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이랑 분배법칙이 성립하더라. 교환법칙은 말 그대로 어떤 연산이 하나 주어져 있으면 자리가 앞뒤로 바뀌었을 때 그 결과가 같은 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고 결합법칙은 같은 연산에 대해서 가로의 위치가 바뀌어서 계산은 연산의 순서가 바뀌게 만들어지는 게 결합법칙인데 그러더라도 결과는 서로 같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실수에서 배웠던 분배법칙 같은 거는 연산이 서로 같은 연산에서가 아니라 곱셈과 덧셈이라던가 곱셈과 뺄셈에 대해서 가로를 풀 때 사용한 게 분배법칙이었으면 그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집합에서도 그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집합에서의 연산의 첫 번째 교환법칙입니다. 그래서 집합은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면 A하고 B하고 이렇게 있어. 그럼 합집합이면 두 개의 집합을 다 섞는 거잖아. A 집합이 있는 원소랑 B 집합이 있는 원소랑 얘도 되고 다 되는 건데 얘네들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그 합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연산의 결과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이 원소들은 해상들은. 따라서 집합은 교환법칙, 합집합에 대해서 그리고 교집합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더라. 근데 우리가 실수해서 배웠을 때 뺄셈은 교환법칙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왜냐면 2 빼기 3하고 3 빼기의 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뺄셈은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차집합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교환법칙은 빠진다는 거. 자, 먼저 교환법칙부터 적어보면 자, 이항 연산에서 먼저 그럼 여기서 이항 연산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항이 2개 있을 때를 우리가 이항이라고 하고 항이 3개가 있으면 3항이다 라고. 그래서 이항 연산에서 다시 말하면 2개의 집합 사이에서 그럼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연산에 대해서 교환법칙을 얘기하고 있고 항의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는 같다. 자, 이걸 교환법칙이다 라고 하는데 이 교환법칙이 어디에도 성립한다. 합집합에도 성립하더라. 자,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하고도 같고 마찬가지 교환법칙도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도 그 결과가 서로 같더라. 자, 두 번째는 결합법칙에 대한 정의입니다. 먼저 결합법칙의 뜻부터 적고 그래서 결합법칙은 연산이 같은 것들끼리야. 합집합끼리는 합집합끼리 교집합은 교집합끼리의 결합법칙. 자, 종류가 같은 3항의 연산에서 그래서 교환법칙은 2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고 결합법칙은 반드시 3개 가지고 연산의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는 같다. 여기서 연산의 순서가 바뀐다는 얘기는 가로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그 결과는 서로 같더라 라는 거. 자, 얘를 합집합끼리로 보면 A 합집합하고 가로하고 B 합집합씩. 그럼 얘는 원래는 B 합집 B하고 C 사이에서 합집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하고의 합집합인데 가로의 위치를 바꿔서 이제 A하고 B하고 먼저 합집합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C하고 합집합하더라도 결과는 같고 얘네들이 뭐를 가로를 풀더라도 그 연산의 결과는 서로 같다. 이런 것들을 결합법칙이라고 한다. 자, 마찬가지 교집합도 B와 C 사이에서의 교집합을 한 다음에 A하고 하거나 아니면 A하고 B하고 먼저 연산을 하고 C하고 연산을 하더라도 결과는 서로 같고 그 가로를 풀어서 하더라도 결과는 같은 게
집합에서의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분배법칙. 우리가 분배법칙 숫자에서 실수에서 또는 정수에서 분배법칙 배웠던 것 또는 유리수에서 배웠던 분배법칙과 마찬가지로 연산의 종류가 다를 때 다른 3항. 그래서 분배법칙과 결합법칙은 반드시 항이 몇 개로 3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한 연산을 다른 연산에 분배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교집합은 누구랑 합집합이랑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숫자상으로 봤을 때 x가로 a 더하기 b 하면 이 가로 안에 한 번씩 이렇게 곱해서 가로를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집합이란 연산을 가로 안에 있는 집합과 같이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분배법칙이더라.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랑? 합집합으로도 하게 되면 가로 안에 교환법칙으로 잡아주면 자, 근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분배법칙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분배법칙 해가지고 가로를 푸는 게 곱셈 공식에서 배웠지. 근데 곱셈 풀었을 때는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졌지만 그 푼 다음에 각각의 항의 공통인 수들이나 문자가 곱해져 있는 경우는 걔네들로 묶어서 다시 한번 가로를 묶어주는 걸 인수분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집합에서의 결합법칙, 분배법칙도 자, 요 방향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로? 이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누구누구가 연산이 같을 때 자, 연산이 같다, 공통인 집합과 연산이 있을 때는 인수분해 하듯이 가로로 다시 묶어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할 때는 그래서 푸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가로로 묶는 것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한 방향만 볼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연산 중에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이 집합, 이 여집합을 어디다가 합집합과 또는 이렇게 생긴 교집합에다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먼저 봤을 때 이거야. A의 2제곱이랑 B의 3제곱이랑 있는데 얘가 4제곱이야.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 지수법칙에서 지수랑 곱해서 A의 8제곱 곱하기 B의 12제곱 했던 것처럼 지수법칙처럼 가로 밖에 있는 이 여집합의 기호를 가로 안에 있는 집합에 각각 자, 분배법칙에서 풀어주는 것처럼 만들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 합집합에 대해서 여집합이야. 자, 합집합에 대해서 여집합은 각각의 집합에 이렇게 여집합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대신에 연산의 결과는 어떻게 돼?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먼저 결과부터 보면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꾸는 이 과정이 바로 무슨 법칙이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라고 해. 자, 얘는 뭘로 증명한다? 그림으로 증명합니다. 자, 그림으로 증명해보면 먼저 좌변. 우리가 증명을 보일 때는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서로 같음을 보여주면 돼. 그래서 좌변의 결과와 우변의 결과가 서로 같으면 주어져 있는 등식은 참이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의 결과로 보여줍니다. 자, 전체 집합 U, 여집합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집합 U 들어가고 A집합과 B집합. 자, 좌변입니다. 좌변은 합집합의 여집합이야. 자, 합집합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칠해져야 될 때가 요 자리네. 자, 여기에 합집합의 여집합이면 A집합도 아니고
마찬가지 어디도 아닌 것. B집합에도 속하지 않는 데가 여기야. 자, 요 자리가 합집합의 여집합이고, 자, 그러면 좌변은 이런 결과를 보여줬고, 자, 우변의 결과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사이에서의 관계. 자, A의 여집합. 자, A의 여집합입니다. A의 여집합이니까 A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이야. 그러면 색칠한 영역이 딱 여기야. A를 뺀 나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집합 B의 여집합 칠해보면 자, B의 여집합. 자, 얘네들 사이에서의 공통인데지. 지금 여기서 보면 교집합이기 때문에 A의 여집합도 되고 B의 여집합도 되는 자리야. 그 자리면 공통인데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쪽? 여기 바깥쪽이지. 우리가 봤을 때 얘네들 요 자리들이 지금 전부 다 뭐가 돼? A 합집합 B의 여집합. 따라서 결과가 서로 같아졌기 때문에 결과가 서로 같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등식은 성립하더라. 그래서 합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을 교집합한 것과 같다.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 이번에는 교집합의 여집합. 자,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요 자리겠네. 자, 교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이야. 대상들이. 그래서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자, 요 자리가 지금 어디가 된다? A교 B의 여집합 자리. 자, 그 다음에 우변입니다. 자, 좌변은 얘야. A교 B의 여집합의 자리. 자, 그 다음에 이것 쪽은 여집합과 여집합의 합집합 자리. 자, 그러면 각각 비교해보면 여집합, A의 여집합 마찬가지 A에 속하지 않는 자, 요 자리네. 이 자리 다. 그지? 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입니다. B의 여집합. B에 속하지 않는데. 자, 요런 데지. 근데 얘네들끼리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합집합이기 때문에 가운데 어디 부분, 교집합을 제외한 모든 원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자리겠지. 그래서 둘의 색칠된 영역의 결과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성립하더라. 그래서 교집합에 대한 여집합은 여집합의 합집합이 되는 거고 A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B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어느 쪽으로 합집합의 여집합은 뭘로 간다? A에도 속하지 않고 그리고 B에도 속하지 않는다. 얘네도 마찬가지.
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괄호를 푸는 것만, 여집합 기호를 푸는 것만 볼 게 아니라 풀어져 있을 때 이 여집합이 지금 뭐처럼 공통인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집합으로 묶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두 개 다 가능. 자, 그러면 3번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연산 전부 다 들어가. 자, A 합집합 A는 결과가 뭐 나온다, 이제. 졸지 말고 A 합집합 A는 뭘로 나와? A하고 A하고 합집합하면 결과가 뭐야? 뭐 나와? A하고 A하고 합집합하면 자기 자신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똑같은 집합끼리 합집합하는 거잖아. A가 되고 A 교집합 A는 A 교집합 A는 뭐 나오게 돼? 칠판 봐, 칠판. A 교집합 A는 뭐 나와? 공통이잖아. A 집합에 있는 원소와 A 집합에 있는 원소의 공통인 원소면 같은 집합이니까 당연히 결과가 뭐 나와? A겠지.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그리고 A하고 B의 교집합하고 합집합이야.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면 이거라는 거지.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을 때 A하고 B의 교집합과 누구하고? A하고 합집합이야. 자, 요 모양이야. 그림 생각하면. 그러면 A하고 B의 교집합이랑 A하고 합집합 하면 그 결과는 A. 자, 두 번째. 이제 A하고 B의 합집합이야. A하고 B의 합집합.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누구랑? A하고의 교집합이야. 자, 그러면 여기는 교집합이 마지막 연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생긴 집합과 이렇게 생긴 집합 사이에서의 공통인 원소들을 모아놓은 데잖아. 그 자리가 어디? 그 자리가 어디? A네. 자, 그 다음에 A하고 공집합하고 합집합하면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하면 뭐해? A. 공집합하고 그 다음에 A하고 전체 집합하고 합집합 아니 교집합하면 A.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U. 자, 공집합과 교집합하면 공집합. 자, A하고 A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뭘까? 전체. 여기겠지? 자, 전체 집합 U가 여기 있고 그거의 부분 집합 A가 있는데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이 이 자리잖아. 그러면 A 집합과 A의 여집합과의 합집합이니까 결국은 누가 나온다? 전체 집합. 그럼 당연히 교집합하면 결과는 공통인 원소가 없기 때문에 공집합.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자기 자신이 되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그래서 공집합이다. 자, 저번에 부분집합 했었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합집합 B는 뭐 나와? A가 B의 부분집합. 벤 다이어그램 생각해. 합집합하면 누가 나와? 그러지 B. 그리고 교집합하면 A 나오지? 근데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즉 A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A 집합, B 집합 이런 그림 모양을 하고 있을 때 A 차집합 B는 뭐가 돼? A 차 B는 우리 뺄셈 생각하면 되잖아. 뺄셈이 뭐라 했어? 빼고 남은 걸 쓰는 게 뺄셈의 결과잖아. 그지? 근데 집합에서 뺐을 때는 원소들끼리 빼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다시 말하면 A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누구한테도 있어? 집합 B에도 다 있어. 그러면 A에서 B 집합의 원소를 뺀 나머지잖아. 그럼 결과는 뭐 될까? 그렇지? 아무것도 안 남지. 공집합. 이거라고. A 집합에 있는 원소는 1하고 2야. 근데 얘가 B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집합 B야.
그럼 A 집합에서 B 집합을 빼는 거라서 A 집합에서 누구만큼? 집합 B의 원소를 빼. 그럼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원소 제하고 남은 거기 때문에 공집합. 그래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A차 B가 두 집합 사이에서 차집합을 했는데 결과가 공집합이면 반대로 우리가 이걸 뭐라는 걸 알아야 되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라는 걸 알고 집합의 연산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칭 차집합 들어갑니다. 그럼 차집합 사이에서 대칭 차집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두 개의 차집합 이런 거야. A 집합에서 B 집합을 뺀 원소랑 B 집합에서 A 집합을 뺀 원소의 합집합. 그럼 얘네들이 교집합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있겠지? 그런 것들을 뭐라고?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해. 자, 적어보면 먼저 그림부터 하나 그려놓고 대칭 차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표현해서 보면 J집합, B집합. 자, 대칭 차집합은 여기를 말해. 자,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 사이에서의 합집합을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그래서 이걸 써보면 A차 B. A 집합에서 B 차집합, B 집합을 뺀 나머지 원소들은 뭐라고 하냐면 A에만 속하는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B차 A. 자, 요 자리가 A차 B. 그 다음에 요 자리가 B차 A. 그럼 얘네들은 연산의 결과가 이렇더라. 그러면 그림상으로만 봐도 이해할 수 있어. A하고 B의 합집합에서 누구를 빼면 될까? 이 색깔 영역 칠해진 부분 찾으려면 저 모양을 만들려면 합집합에서 어디를 빼면 돼? 교집합. 그러지. 교집합을 빼면 되지. 자, 그럼 얘를 다시 써보면 이러네. A 차집합 B하고 같은 연산에 표현하는 방법 기억하라 그랬지. A하고 교집합으로 표현하면 뒤에 누가 와야 돼? 개념 테스트 한다고 공부하고 오라 그랬지. A 교집합 뒤에 누가 와야 돼? 그래, B의 여집합. 이거 모르면 집합 문제 못 풀어. 이건 모르고 저기가 아니라 안 외웠단 얘기야. 공부를. 문제를 못 풀었을 때는 못 찾아낸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A에서 빼면 누구만큼? 교집합만큼 뺀 나머지. 색칠한 데 보면 알겠지? 그 다음에 합집합에서 빼면 누구만큼? 집합 B만큼 뺀 나머지.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에서 빼면 누구라 그랬어? A의 여집합. 그래서 오지선당에서 나오기 좋다고 말했었어. 자, 이랬으면 이제 이거는 A 차집합 B니까 A교 B의 여집합. 그래서 차집합을 증명을 하거나 연산을 풀어라 라고 했을 때는 교집합으로 바꿔서 풀어라 라는 말과 같은 말. 그럼 B 차집합 A는 A와 B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B 교집합하고 A의 여집합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얘 바꿔봅니다. 일단 좌변만 쭉 내려가면 자, 얘는 바꿨으면 이거야. A 합집합 B A 여집합 합집합하고 B의 여집합. 그럼 여기서 내려올 때는 무슨 법칙 갖다 쓴 거냐면 여집합 나왔기 때문에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 사용돼서 표현하는 게 이렇게 바뀌어. 자, 마찬가지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표현했던 것도 마찬가지 다른 표현 방법으로 들어가면 자, 이렇게 보면 돼. 여기를 하나의 A처럼 보고 얘를 B처럼 볼 거니까 얘를 교집합의 연산으로 바꾸면 A 합집합 B 교집합 뒤에 오는 집합은 항상 뭘로? 여집합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바꿔서 쓰면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것 A 합집합 B 교집합 자, 그 다음에 얘는 A 여집합 합 B의 여집합으로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내려올 때 뭐가 사용됐다? 드모르간의 법칙. 가로가 풀릴 때 드모르간의 법칙이 사용됐다라고. 자, 5번. 자, P 동그라미 연산. P 동그라미 Q는 이렇게 정의하자. 이렇게 동그라미 연산을 대칭 차집합으로 나타내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약속일 뿐이지 이렇게 된 연산은 없고, 이렇게 P 동그라미 Q라고 되어 있을 때는 대칭 차집합으로 우리가 연산을 정의하자. 이 문제에서는. 그랬을 때 전체 집합 이후 세 부분 집합 A, B, C에서 다음 그림과 나타내질 때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자, 그럼 이거는 쓰면은 이거야. 정의대로 가면 앞에 있는 집합에서 뒤에 오는 집합 빼고 뒤에 있는 집합에서 앞에 있는 집합 빼서 합집합해라. 그럼 결국 이게 대칭 차집합. 더 크게 그려야 되나?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그림은 옆에 있는 문제랑 똑같이 그리면 돼. 그 옆에 오른쪽에 그려진 거 있잖아. 그거랑 똑같이 그리면 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색칠하면 이 자리겠지? A에만 있는 집합과 B에만 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진대. 자, 그 펜 다이어그램 상으로 나타내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려 일단. 똑같이 그리게. 그림 똑같이. 3개. 집합 먼저. 자, 1번에서 했던 A 동그라미 B하고 누구하고 C하고의 교집합이야.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C하고 교집합하면 어느 부분이겠는가? 집합 C하고 교집합하면 공통인 자리니까 어디? 요 자리가 이 결과가 되겠지 이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이 많네. 많아.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이는 대칭 차집합은 자, 이 동그라미 대칭 차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그 결과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 결과는 이제 보여줄 건데, 자, 이 연산은 뭐냐면 A 동그라미 B에서 누구 거냐면 1번하고 2번 전부 다 갖다 적용시켜. 자, A 동그라미 B 연산이면 어디야? 1번 그림이야. 봐. 자, A 동그라미 B 연산이면 어디냐면 1번 그림이야. A, B, C야. 그러면 A 동그라미 B면 이 자리야. 자, 여기서 C하고 연산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 색칠한 부분이 하나의 집합이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C하고 이 동그라미 연산을 하란 얘기는 C가 뒤에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이 색칠된 부분에서 누구만큼 C하고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만큼 뺀 나머지를 찾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색칠한 부분에서 이 색칠한 부분 1번에서 색칠한 부분 보이지? 여기 밑에다가 그리면 근데 이거는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리는 거니까 안 따라 그려도 되고 자, 여기야. 먼저 가로 안에 있는 집합하고의 연산이기 때문에 A 집합에만 있는 원소와 B 집합에만 있는 원소랑 서로 합집합해. 그 다음에 누구하고 차집합해야 돼? C하고. 얘하고 차집합해야 되지? 그러면 집합 C에 있는 원소를 뺀 나머지기 때문에 어디 부분에 들어가냐면 여기야. 집합 C의 원소 다 빼야 돼. 그러니까 여기겠지. 여기에만 있는 원소. 그러니까 색칠하면 어디로? 여기로 들어가지 이제. 자, 이게 첫 번째야. 자, 두 번째는 어디에만 있는 원소? 이제 C에만 있는 원소 찾아줘야 돼. 그러면 집합 C에서 어디만큼? 지금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만큼 뺀 나머지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뒤에 오는 집합이 C니까 그러면 C에서 색칠한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뺀 나머지면 여기 파란색 부분이야. 그래서 칠하면 요렇게 나오겠지. 결과는 자, 대칭 차집합에 연산의 성질이 있는데 적어 놓습니다. 자, 대칭 차집합은 뭐가 성립한다?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집합끼리의 대칭 차집합도 성립한다. 자, 물로 A 동그라미 B로 나오게 되더라. 자, 이거는 기본 성질들. 자,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사이에서의 차집합, 요거 대칭 차집합 잠깐 보여주면 이거야. 앞에 있는 연산 A의 여집합에서 B의 여집합을 뺀 것과 누구랑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뺀 나머지. 근데 이 A의 여집합에서 B의 여집합을 뺀 게 바로 뭐가 되냐면 B 교집합하고 A의 여집합이 되고 얘가 바로 아까 표현했던 것과 똑같이 A교 B의 여집합과 같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뭘로? B차 A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A차 B가 돼서 결과는 A 동그라미 B. 얘네들 자리만 바꿔주면 되지.
A가 돼서 누구랑도 같다. A 동그라미 B하고도 결과가 같다. 자, 그럼 결과는 기억합니다. 자, 넘어가서 6번. 자, 집합하고 전체 집합과 세 부분 집합에 대해서 관계가 성립함을 설명하여라. 이거는 뭘로? 좌변에 있는 결과로 우변의 결과를 설명을 할 건데, 자, 좌변을 먼저 성립하는 거 봅니다. 좌변 먼저. 어디서부터? 모든 연산은 가로 안에서부터 차집합이니까 P 차집합, Q 교집합, R의 여집합으로 나오게 되고, 얘는 다시 뭐가 되고, 얘가 사용된 건 이거야.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A차 B는 A 교집합 P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자, 얘를 갖다가 쓸 거야. 그래서 여집합으로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뭘로? 여집합의 여집합입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자, 여기서 사용된 거는 뭘로? 드모르간의 법칙. 자, 이렇게 넘어올 때 사용된 거는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이용해서? 분배 법칙. 분배 법칙. 그래서 P 교집합 Q의 여집합 합 P 교집합 R. 그래서 P차 Q 합 P 교 R. 그래서 우변의 결과랑 서로 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 사용된 거는 분배 법칙. 자, 어떤 법칙을 사용했는지 물어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법칙들은 기억하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자, 여기도 마찬가지. 좌변 풀면 자, 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합집합에 대해서 여집합이기 때문에 드모르간의 법칙 사용합니다. 여집합, 교, 아래, 여집합.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갖다 쓸 거야. P교. 자, 이렇게 하나. 합집합 아래 여집합. 그냥 바로 써줄게. P교집합 and Q의 여집합. 아니 지우지 마.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R 교집합하고 마찬가지. 그럼 자, 얘네들 사이에서 지금 뭐가? 얘네들은 그대로 풀면 이거야. 더 이상 뭐 손댈 거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먼저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얘네들이 연산이 지금 다 같아. 그럼 이렇게 풀 수 있겠지. 풀면 가로하고 R, 그 다음에 Q의 여집합과 R의 여집합. 그럼 얘네들이 자리 바꾸기 교환 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이 R과 R의 여집합이 교집합이 되면서 얘네들이 공집합이 돼버려. 그럼 결국은 공집합하고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결과는 결국은 공집합이 되더라. 자, 쓰면 이거야. R과 자, 교환 법칙으로 만들었을 때 그리고 결합 법칙까지 만들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얘가 공집합과 Q의 여집합하고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집합 나와. 오른쪽 연산이. 그래서 남는 거는 P AND하고 Q의 여집합, 교 아래 여집합이고 얘를 쓴 게 이제 뭘로 바뀐다? 차집합으로 다시 바뀌지. 아래 여집합. 아니 이렇게.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헷갈리니까 한 번만 더 써줄게.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서로 같더라라는 거.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증명하여라 라고 하면 차집합은 반드시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나타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뭘로 자리 바꿔서 교환법칙이라던가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집합의 연산을 증명합니다. 자, 7번. 자, 주어져 있는 세 부분 집합, 전체 집합 이후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자, 이렇게 쭉 주어져 있을 때 우변이 되도록 했으면 자, 우변은 이미 합집합으로 나와서 단순하게 다 결과 나왔어. 뭐만? 좌변의 결과와 우변의 결과가 같음을 보일 거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좌변 연산 들어가야 돼.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기호 안에서는 자, 요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 자, 만듭니다. 연산이 다르니까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들어갈 거야. 그래서 A교 A의 여집합 합 A교 B 그 다음에 합집합하고 그 다음에 B 자 여기는 여집합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드모르간의 법칙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B 그 다음에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자 이렇게 정리되지. 그럼 자 얘가 뭐가 만들어지고 여집합과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 자, 얘는 뭘로만 나와? 이제 공집합과 합집합이기 때문에 A 교집합 B만 만들어지고. 자, 합집합합니다. 그럼 여기는 B하고 C하고 합집합했어. B하고 C하고 합집합했는데 거기서 B하고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결과는 누구만? B만 나와. 자, 그러면 교집합하고 B하고 합집합하면 결과는 뭐 나온다? 교집합하고 합집합하면 A 교집합 B와 A 교 B하고 B하고 합집합하면 결과가 뭐 나와? 응? 누가 나와? 뭐가 나와? 대답을 해. A 교집합 B하고 B하고 합집합하면 A교 B는 A하고 B하고 공통인 원소잖아. 공통되는 부분하고 B하고 합집합할 거야. 결과는? 그래 B. 근데 우변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얘야. 그럼 이러가란 얘기잖아. 집합 B가 A하고 B하고 합집합한 거하고 서로 같대. 그 말은 뭘 의미한다? 두 개를 합집합했는데 결과가 B 나왔어. 그게 나타내는 의미만 찾으란 얘기야 이제. 과정만 길었을 뿐이지. 포함관계 얘기하는 거잖아. 누가 누구에 포함돼? 그럼 요거. 그래서 답은 1번.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합의 연산을 다 갖다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배웠던 것 중에 집합이 나와 있고 앞에 n이 나오면 이게 뭘 의미한다? 그러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근데 개수를 셀 수 있다는 얘기는 유한집합, 무한집합? 유한집합. 자, 이제 그거 할 거야. 집합들의 원소의 개수. 자, 일단 한번 보고 쓸게. 자, 여기 있어. 합집합이면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에 그러면 A하고 B하고 합집합 했을 때 원소의 개수 찾으라고 하면 결국 이거겠지. 1번 자리에 있는 원소의 개수랑 2번 자리에 있는 원소의 개수랑 3번 자리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돼. 근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누구누구냐면 1번 자리하고 2번 자리를 더한 거고
집합 P의 원소의 개수는 2번하고 3번을 더한 거야. 근데 요 2번 자리는 결국 누구 자리냐면 A하고 B의 교집합 자리잖아. 그럼 결국 합집합 하려면 결국 누구랑 A집합의 원소랑 B집합의 원소를 더한 다음에 누구만큼? 교집합의 원소만큼 한번 빼주면 결국 그 원소의 개수들이 뭐가 된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같더라. 그럼 1번 자리는 다른 의미로 보면 요 자리만 봤을 때는 누구 자리야? 이 자리는 원래 1번 자리는 누구 자리?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 자리는 누구만 있는 자리? A집합만 있는 자리잖아. A의 원소만. 그 자리를 누구라고 한다 했어? A차 B. 그 다음에 3번 자리는 누구 자리고? B만 있는 원소잖아. 순수하게 B에만 있는 원소니까 B 차집합 A의 원소고 요 자리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들어가는 자리. 그래서 뭘로 나왔냐에 따라서 원소의 개수만 가지고 나왔을 때든 원소를 표현하든 간에 개수하고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는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문제 푸는 게 좀 빨라. 답 찾는기가. 그래서 정리하면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누구만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 한번 뺀 나머지와 같더라. 거의 다 끝나간다. 힘내라. 좀만 참아도. 이렇게 안 예쁘게 그려지나?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그러면 집합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누구랑 더하면 돼? A의 원소의 개수랑 그냥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것 같고 같겠지. 자, 여기에 없기는 한데 이제 뭐 굳이 외우지는 않아도 되고 이제 참고사항으로 외우면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면 더 편할 것이고. 자,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같은 경우에 어떤 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여기는 뭐 대표로 A를 쓴 것 뿐이지 B로 바뀌어도 되고 C로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누구만큼 A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 뺀 나머지와 같다. 자, 요 자리가 지금 여집합 자리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 A차 B. 자, 1번 자리야. A차 B는 요 자리는 1번 자리. 얘는 원소의 개수 찾으면 문제 조건에 따라서 갖다 쓰란 얘기야. A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찾아야 될 때는 A집합의 원소랑 교집합의 원소만 나왔어. 그러면 누구만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 뺀 것과 같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풀 때는 누구를 뺀 것과 같다. 집합 P의 원소를 빼고 남은 것과 같다. 뭐 이 정도. 잡기만 하면 안 되고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더 적어주면 좋은데 외울 게 너무 많아질까 봐서 더 못 적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까지야. 보통 4개까지 나오는 경우는 진짜 심화된다는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집합 3개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너무 작네. 전체 집합하고 비교. 자, 3개를 합집합했을 때 원소야. 그러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B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C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이 세 개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각각 더한 다음에 자, 공통인데가 두 번씩 더해져 버렸겠지. 그래서 누구만큼 빼줘야 돼? 각각의 공통이 되는 원소의 개수만큼 한 번씩 빼줘. 너무 크게 썼대. 틀려서 지운 거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써놔. 너무 크게 써서 지운 거니까. 자, 그럼 봐봐. 더 이상 빼면 안 되는 데가 다 빠져버렸어. 3번 빠진 데 있어, 3번. 그래서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자리가 있어. 어딜까? 자, 번호 적은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럼 생각해봐봐. 합집합이니까 1번부터 7번까지 번호에 있는 원소의 개수 다 들어가야 되지. 근데 요 연산으로 들어가면 과하게 빠졌어. 그래가지고 부족한 데가 있어. 몇 번? 7번. 그래서 얘는 몇 번만 더 해주면 돼. 우리는 한 번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A, B, C의 세 집합의 공통인 원소만큼 한 번 더 해주면 돼. 그래서 보통은 3개까지가 많이 나와. 합집합할 때. 자, 기억해 놓고 이것들은 공식 이것들은 기억해 놔야 돼. 자, 3번입니다. 3번은 그냥 결과만 적거나 4개짜리는 거의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저거만 놓습니다. 오, 길다. 차근차근 해야 되겠다. 다 적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자, 응용 문제. 자, 어느 모임 사람들을 대상으로 A, B, C 세 종류의 책을 읽었는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A를 읽은 사람을 10명. 그럼 이거를 뭐 A집합으로 우리가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B를 읽은 사람이 7명, C를 읽은 사람이 5명, A하고 B를 모두 읽은 사람은 4명, A와 C 중 적어도 한 종류를 읽은 사람이 12명, B와 C를 모두 읽은 사람은 1명도 없다. 그러면 B를 읽은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A 책을 읽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집합으로 표현해서 A, 그 다음에 B를 읽은 사람을 B집합, 그 다음에 C 책을 읽은 사람을 C집합이라고 놨을 때 여기가 이거지. 그럼 A와 B를 모두 읽었다라고 하면 이 자리는 우리가 표현하면 뭘로 A 교집합 B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A와 C 중 적어도 하나다라고 했기 때문에 A와 C의 합집합으로 우리가 읽어주면 만들어주면 되고, 적어도는 그 다음에 B와 C를 모두 읽었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B 교집합 C인데 한 명도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집합은 무슨 집합? 공집합. 그러면 집합 P하고 집합 C 사이에서의 공통인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겹치는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문제는 A, B, C 중 적어도 한 종류를 읽은 사람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좀 보기 쉽게. 자, A하고 C는 반드시 뭐가 돼? 겹치는 자리가 있지. 근데 B하고 C 사이에서는 공통인 원소가 있어, 없어? 이 문제 조건으로 보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를 바꿔줄 거야. 겹치는 자리가 하나가 없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이 자리를 B, 그 다음에 A, 여기를 뭘로 놓는 거야? C로. 그러면 문제에서 A를 읽은 사람이 10명, 그 다음에 B를 읽은 사람이 7명, C를 읽은 사람이 5명. 그럼 봐봐. A와 C 중 적어도 한 종류를 읽은 사람이 12명이야. 그지? 그럼 이거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0,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7, C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야. 그러면 A와 C의 합집합의 원소는 10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교집합, A와 C의 교집합 자리, 요 자리의 원소가 몇 개가 되는 게 맞아? A하고 C하고 합치면 몇 개야? A의 원소하고 C의 원소 합치면 집합 A하고 집합 C의 원소 더하면 몇 개야? 15개지. 근데 합집합이 몇 개야? 12개야. 그 말은 교집합이 몇 개란 얘기야? 3개. 그럼 이 자리가 3개. 그럼 여기는 원소 2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B와 C를 모두 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자, 문제는 A, B, C 중 적어도 하나를 읽은 사람이니까 얘네들의 뭘 물어보는 거야? 합집합. 자, A와 B를 모두 읽은 사람 여기는 4명. 그지? 그러면 집합 P의 나머지 자리가 몇 명? 3명. 그럼 집합 A 원소는 다 해서 10개니까 빈자리 여기가 몇 개? 3개. 그럼 끝났어. 식 아니더라도 풀 수 있어. 그래서 원소의 개수 문제에서 정리만 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충분히 원소의 개수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거 문제는 여기는 3이 되고 문제에서는 A와 B와 C 중 적어도 하나를 찾는 데이기 때문에 읽은 데이기 때문에 합집합의 원소고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끝나. 3 더하기 4 더하기 얼마? 15. 그렇게 가지. 자, 집합 단원은 개념은 여기까지야. 근데 여기까지입니다.